네, 제가 답지 강평 몇 분 좀 가져가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 아까 발표하셨던 분이시죠? 예. 이분 답지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서 내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일단 쓰긴 쓰는데 야, 참. 예, 이런 공포를 지난해도 똑같이 가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공포를 들어가시기 전에 가지시는데 아까 질의응답을 보면 알겠지만 아까 제가 드렸던 질의응답이 질문지에 있는 거를 일단은 질문지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약간 그런 모아서 한꺼번에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포인트가 이거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기는 해요. 물론 근데 좀 알면 편하긴 하죠. 당연하게. 이해했죠, 이게? 이게 좀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여튼간에 뭐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아까 발표를 하셨으니까 요번 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요. 나중에 마킹은 따로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 어, 정책 방안 쓰신 것 중에 그래도 나름 그 뭔가 조금 더 넣어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신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있는 것들 보시면 그러니까 기존의 정보들이 거의 대부분이기는 한데 약간 그래도 뭔가 이런 것들 약간 뭔가 좀 조금 더 넣어보려고 해서 좀 구색을 좀 갖추려고 노력하신 것들이 있고요. 아까 보시면 뭐 거점 도시 뭐 이런 것들도 좀 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원주 같은 원주죠. 예, 클러스터 설명을 하면서 한번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클러스터. 의료산업 클러스터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전에 지방의대 얘기하면서도 드린 바가 있어요. 그죠? 지방의대 의사들이 지방의대 반대할 때 치매국가 책임자할 때 드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던 것들을 여러분 치매국가 책임자 걸 꺼내놓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자꾸 네트워크를 자꾸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여러분 답지를 보시고 가장 중요한 교과서로 삼으시라.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일단 발표는 그 다음에 대부분 다 그냥 정리 위주로 하셔서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거 누구시죠? 세무님 누구야 이분? 세무 1번 본인 자 잠시만요. 아, 자, 이제 발표부터 질의응답까지 간단하게 15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뭐 시간은 제가 알아서 줄 테니까 예, 알아서 하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한번 정도 보시죠. 자, 이분도 그냥 정리를 아주 뭐 성의 있게 열심히 정리하자. 야, 이런 거예요. 근데 본인이 세무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예, 처음 봤습니다. 예, 좀 뭐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놓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열심히 쓴 거잖아요. 예, 네. 뭐 써긴 썼는데 뭐라고 발표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예, 예, 아는 척 발표를 하는지 한번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네, 네, 됐습니다. 자, 준비되시는 대로 그럼 발표 먼저 들어볼게요. 시작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 1번 이세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정밀의료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그리고 정밀의료 산업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정밀의료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환자마다 다른 유전 정보, 환경 정보, 생활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료 정밀 서비스라고 일컫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밀 의료 서비스의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래 의료는 빅데이터와 ICT의 융합 기술로 사후적 치료에서 예방적 건강 향상으로 이동 중인데 현재 해외에서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이미 대규모 코어트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밀의료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2년 107조 원에서 2025년 147조 원으로 약 40조 원이 3년 사이에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당 산업은 크고 있는데 전문 의료 기술 기반 부족으로 해외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정밀의료 산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어렵습니다. 현재 비급여 항목 제출 대상 병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대형 병원, 병상 수가 30개 이상인 병원만 비급여 항목의 제출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희귀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정보 과다 청구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단과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연계 공유 시스템이 현재 미비한 상황입니다. 공단의 정보가 8조 건 중에 공유 가능 건수는 120만 건수로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와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승인 절차에 따라 어려움이 있어서 공익적 목적으로 인해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으며, 그리고 설문조사에 따라 환자분들 중에 78%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문 의료기술의 기반이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문 의료 인력 시스템은 전문 의료 인력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띄고 있는데 의료 장비와 시약 분야에서 해외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정밀 의료 산업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급여 항목 제출 대상의 병원의 기준을 확대하고 국가 차원으로 희귀질병 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원 가능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제출 대상 병원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30개 이상 병원에서 병상 수를 20개나 10개 적으로 점차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출 대상 병원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질병 환자 생활정보 기록 및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고 그 환자에 대한 정보의 사후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호트 산업에 대한 예산을 기금을 마련해서 특정 질병 환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표준 의료 체계 재확립 및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준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의료공단에서 표준 체계는 있지만 민간 기관에서 상당히 지금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 표준 의료 정보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의료공단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표준 의료 정보 체계의 재확립,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의 정보 공유 준수 요청과 해당 유인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 공유에 적극 참여하는 민간기관 병원에 대해서 국가가 지정해서 의료기관을 설정하거나 병상수 개설 같은 것을 승인 등으로 유인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책으로는 의료정보 제공의 승인 절차를 단순화하고 사회 부정적 인식 개선에 대한 방안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료정보 승인 절차가 현재 공익적 목적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하여서 환자의 승인과 일반적 의료 연구 절차에서도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관련해서 사후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밀 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부정적 인식 개선 캠페인 같은 공익 캠페인을 진행하고, 그리고 정밀 의료 산업 주도 도시를 설정해서 모범 사례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당 주요 선정 도시를 설정해서 해당 도시에서는 정밀 의료 산업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당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모범 사례로 보여주면서 해당 정밀 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문 의료기술 인프라 확충에 관련해서 관련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문 의료 기술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장비와 시약 분야 등에 대해서 친환경적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R&D 개발도 지원하고 그 정부와 민간 공동 투자 기금 같은 것을 마련해서 전문 의료 기술의 인프라 확충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주요 국립대학에 정밀 의료 정보학과를 신설하여서 앞으로 크게 발전할 정밀 의료 산업에 대응해서 미래 인력을 구축해야 된다고 마지막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6분 정도 하셨네요. 네, 뭐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좀 어려웠죠? 예, 좀 어려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질문지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질문지 있는 거 질문을 할게요. 자, 본인 이거를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가장 좀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다 생각하시는지 이유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개선해야 될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공단에 정보가 대략 8조 건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공유가 가능한 것은 120만 건으로 지금 음, 상당히 가지고 있는 정보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음,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첫 번째로 시급한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뭐 그런 걸 좀 해결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정보가 좀 먼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우선 해당 공유에 대해서 표준 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표준 의료 체계를 재확립하고 왜 이게 공유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지도 먼저 원인을 분석을 파악하고 음, 그리고 민간기관과 해당 공유 시스템을 조금 더 단순화하고 일원화해가지고 음. 조금 더 의료기관과 연계를 해서 조금 더 단순하고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무조건 뭐 그렇게 표준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조건 이렇게만 입력해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속 편하고 마음 편하긴 한데 뭐 그렇게 강제할 수는 좀 없는 상황인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러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뭐 민간 병원들이 아마 그 시스템 다 개편하고 각 병원마다 하려면 돈도 무지하게 들 거예요. 그게 보통 이제 SI 쪽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스템을 다 뒤집어 엎는 거는 기존의 데이터들도 호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고 힘들어서 아마 병원에서 안 하는 걸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나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당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병원 기준에 대해서 음, 제가 국가가 지정해서 의료기관을 설정해 주거나 음,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원에서 병상수를 개설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승인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병상수 개설을 승인을 음, 등으로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방안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DB가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작은 병원에서는 그 뭐 한 10억, 20억씩 드는 사업일 텐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몇 푼 벌지도 못하는데 그거 한다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뭐 예. 그런 것도 조금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책으로는 해당 병원에 국가가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을 보조금이나 아니면은 의료 산업이랑 연계해서 일정 음. 부분 부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금도 뭐 그런 면에서 좀 필요하다고도 보여지는데, 뭐 기금이면 뭐 정부도 물론 일부 예산을 좀 넣긴 넣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만든다면 어떤 주체들이 좀 참여해서 같이 좀 기금이니까 돈을 서로 모으는 거잖아요. 예, 같이 맞습니다. 모아서 좀 예. 같이 쓰자 이런 건데, 뭐 물론 기금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뭐 이따가 치고 어떤 주체들이 좀 참여를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은 저는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하면 음? 공신력이 생기기 때문에 민간 부분과 그리고 대기업 일부 집단들도 투자에 뭐 대해서 대기업 예, 또 대기업도 뭐 현대자동차는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관심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떤 기업들이 좀 참여하면 좋겠어요? 해당 기업 계열사 중에 뭐 병원 운영 기업,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의료산업 같은 산업을 산업계. 산업계에서 같이 참여해서 대기업과 정부가 투자를 하면은 일정 부분 공신력이 생기기 때문에 민간 부분도 투자가 또 있겠고 다른 데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데 좀 혜택이나 수혜를 볼 만한 데가 뭐 의료 요즘 스마트워치 뭐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업체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관련돼서 일부 밑에 업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음,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보험사 같은 데도 뭐 영향이 있겠죠, 아마. 그죠? 보험들이 뭐 들어보시면 보험사도 이익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생명보험사 같은 데도 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주체가 있을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자, 아까 저기 정밀 의료 산업 주도 도시를 설정해서 모범 사례를 좀 여건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어떤 얘기인지? 예,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정밀 음, 의료 산업이 미래의 방향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음, 우선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일부 참여 도시나 주도 도시를 국가 차원에서 설정을 해서 음, 해당 도시에서는 조금 더 정보를 활성화하고 도시 내에서 활성화하고 해당 정밀 의료 산업에 대해서 그 도시를 설정해서 이후에 의료 체계 방안이나 효율성 그리고 환자분들에 대해서 의료 품질 향상 등을 사례를 분석해서 모범 사례를 만들고
다른 도시도 따라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좋은 긍정적 인식을 네, 뭐 심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뭐 산업적인 거로 주요도 도시를 만들자고 하셨어요? 그죠? 예, 도시.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좀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어떤 도시? 아, 제가 조금 잘 오해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밀 의료 산업 주요 도시를 그러니까 선정하려고. 주요 도시면 예를 예, 들면 어떤 데를 선정하면 좋겠냐고 여쭤본 거예요? 뭐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런 데. 그래도 좀 예. 아니 뭐 아무 도시나 말고 뭐 서울은 뭐 워낙 뭐 다 이렇게 많으시니까 관련해서는 서울이 좋겠어요? 지방이 좋겠어요? 저는 지방이 조금 더 좋겠다고 지방 어디? 생각합니다. 울릉도? 지방에서 조금 약간 의료 산업이 좀 덜 발달되어 있거나 음. 아니면은 조금 의료 산업이 조금 부족한 의료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설정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그러면 저 하겠습니다. 그런 좀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도 좀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취지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뭐 감사는 아니고요. 자, 의료정보학과 신설은 좋은데 예를 들면 이것도 어디에 국립대학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죠? 뭐 국립대학이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대부분 다 의대가 있기는 하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런 데 학과 늘린다 그러면 의사님들이 대번에 반대할걸요? 작년에 왜 지방대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서 난리 난 거 기억나시죠? 예, 예, 맞습니다. 의사들 반발이 하게 된다면 어떻게 좀 대책을 좀 세우면 좋겠습니까? 의사들 정원 늘리려는 정부의 꼼수다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보나마나 파업한다 그러시고. 예, 거기에 관련해서는 일단 의사협회와 같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협의도 좀 해야 되고 설명을 좀 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미래의 산업 시장을 대비해서 인력을 구축하는 것이 결국에는 산업이 그 해당 정밀 의료 산업이 활성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음. 관련 대응해서 인력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의사협회 쪽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런 또 전문 인력들은 최고의 전문 인력은 의사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전문 인력이 중요한데 예, 그 기능적인 전문 인력 뭐 예컨대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종국적인 건 이런 생활 정보나 뭐 혈압이나 뭐 등등등 뭐 아까 유전 정보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예, 판단하는 가장 최고의 고급 인력은 의사분들 아니시겠냐 그런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의사분들이 의사분들에게도 그거 체계나 그런 정밀의료 정보학과에서 인력한 구축을 의사분들이 관리하게끔. 관리하거나 본인들도 배우시면 좋잖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현재 있는 의사협회와 연계해서 의사협회 쪽에서도 의사분들에게 정밀의료 관련해서 기본적인 교육이나 관련해서 미래의 대응책을 같이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좀 뭐 무료로 좀 뭐 좀 수강하게 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예, 의사분들을 조금 이쪽에도 같이 참여시키자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15분. 아따 옆구리 찌르고 막 숟가락으로 그냥 고앞에까지 막 들이밀고 지금 난리 났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면접인이 되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모르다니 이렇게 하지 않고요. 대충 숟가락을 떠서 그게 갖다 놓으니까 힌트 방출하시면 알아서 예, 면접인이 따르는 대로 유도하는 대로 이렇게 잘 예,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보니까 이런 주도 도시는 본인이 써놓고도 그죠? 예, 써놓고도 예. 의료 관련해서 클러스터 하면 보통 아까 저기 원주가 있고요. 저기 그 질병관리청이 있는 데가 어디죠? 저기 KTX 사는데 예? 아유 갑자기 왜 저렇게 깜빡깜빡하나 몰라. 뭐 거기도 거기에요. 예, 의료 클러스터라는 데가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예, 클러스터라는 게 그러니까 산학연 예, 같이 다 집적돼서 모여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에요. 클러스터는 아까 지방 분권, 뭐 지방 활성화, 지방 소멸 대책이기도 해요. 정부의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나요? 정부의 주요 기관들 원주에 심사평가원이 들어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원주로 가 있나 그렇죠 아마 예. 그러니까 심평원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 가격을 매기는 데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건강보험공단
산하기관인데 고보건보집의 소속 기관이겠죠. 거기가 그걸로 보내고 그러면 관련된 기업 보고 오라고 하는 거야. 그 옆으로 다. 그래서 원주를 그쪽으로 만드는 거고. 예컨대 어디죠? 아, 갑자기 KTX 거기 무슨 역? 어? 오송역. 오송역에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옛날 본부를 거기를 내려보낸 거예요. 허벌판에다가 꽂아 놓으니까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시약회사나 관련된 뭐 녹십자 뭐 이런 관련된 들이 그쪽에다 옆에다가 포진을 하게 만들고 거기 백신 인천 쪽은 일단 삼성이 있지만 우리나라 백신 쪽 생산하는 주요 대가 아까 원주 쪽하고 그 오송 쪽에 있을 거예요. 제조 설비 기반들이. 예,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엮여져서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보통 클러스터라고 해서 좀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줄 알고 물어봤잖아. 일단 써놓고 봤다 이거죠. 이 정도만 아셔도 훌륭하게 잘 하셨어요. 아까도 여하튼 간에 그래도 나름 유인책도 좀 쓰시고 예. 근데 이게 그 데이터베이스 공유 그다음에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그죠? 제가 예전도 기억나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스마트워치. 애플도 아마 심박수다 측정해가지고 알아서 보내주고 예전에 왜 이거 의료기기를 등록을 안 시켜줘가지고 못 쓴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료계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 이게 오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된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의료기기를 등록을 안 시켜준 거예요. 이 애플 스마트워치를. 그러니까 애플이 되게 대단한 인간인 것이 그 밑에다가 센서를 달아놔서 피부에 대갖고 거의 정확하게 그거를 측정을 하고 스마트 앱에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넣어주잖아요. 이해했죠? 그거 되게 무서운 기술이에요. 이 데이터를 병원과 연계시키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딱 보고 그죠? 아 어떠셨군요라는 걸 트레이싱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 AI나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위험 징후들도 앱에서 알려줄 수 있죠. 물론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는데 그런 거고요. 그러면 예컨대 특정 환자, 예컨대 고혈압이야. 그러면 예컨대 심박수와 이런 것들은 계속 상식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 사람을 감금시켜 놓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특정 질병에서는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를 내가 아니고 스마트워치가 알아서 데이터를 넣어주니까 혈압, 뭐 압력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했죠. 그거를 가지고 예민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이런 환자는 이런 행태가 보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환자의 그 정보를 병 정보와 유전자 정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는데 사람 유전자 정보에다가 뭘 넣으면 어떤 병에 걸릴 가능성이 유전적으로 높다는 게 반드시 걸린다는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나와요. 근데 가족 중에 뭐 유방암 병력이 있다 어머님 모계 쪽에서 그러면 자연인도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과학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유명 여배우가 일찍부터 그냥 가슴 절개 수술을 하기도 하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그건 확률적으로 다 나와요. 그거는 어떤 거는 유전적인 이런 게 있으면 거의 90% 걸린다. 이런 게 많은 데이터가 이미 누적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잘 안 써요.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의사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거 좀 무식한 말인데 우리나라 의료는 두 가지입니다. 이건 뭐 여담인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지만 두 축이 있는데요. 임상과 병리예요. 임상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의사예요. 그냥 임상에서 매드에서 환자들을 해서 치료하는 게 한 축이고요. 또 한 축은 병리, 병의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임상과 병리가 반반씩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해했죠? 근데 우리는 병리 쪽 가는 의사들은 그냥 약간 그냥 뭐 실험 보고 뭐 조직 검사나 간단하게 하고 이런 기능인화 시켜버렸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의료 산업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과대 존스 홉킨스 미대 의대 같은 데를 되게 유명하게 치는 이유는 의사와 연구 교수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교수님들이 병원 진료 보러 오시는 거고요. 외국은 교수님들이 뭘 하냐 그러면 연구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사이언티스트예요. 쉽게 말하자면 메디컬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요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랑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사를 그러니까 의사 개인에서는 그렇죠. 뭐 돈 버는 거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뭐 교수 학교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명예나 뭐 후학 육성이나 연구 개발 이런 개념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아까 애플워치 데이가 등록을 못 해주는 이유는 의사협회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 미국 WHO가 오케이 했는데 어디다 대고 앉아가지고 못 믿냐를 얘기하면 싫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죠? 예를 들자면
그러려면 따로 공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장벽이 있어요. 원격 의료랑 비슷하게. 하지만 이게 지금 시장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특히 보험사, 생명보험사들 요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생명보험, 그러니까 개인의 그 질병 정보를 가장 탐내는 데는 보험사예요. 여기가 먹거리거든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생명권은. 사람이 오래 살다 보니까 여기는. 그래서 모든 생명, 특히 삼성 같은 데서는 기를 쓰고 이거를 얻으려고 근데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의료 정보들의 일부를 좀 달라는 걸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고 얼마나 죽고 어떤 정도의 의료비를 쓰는 데이터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보험을 설계하는데 딱이죠. 수익 구조를 모델을 만드는데. 그다음에 타겟팅도 할 수 있죠. 누구한테 딱 랜덤으로가 아니라 본인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90%에서 미리 암 들어놓으시죠. 이런 거예요. 누가 안 들겠어요? 이해하셨죠? 이게 되게 예민한 정보예요. 이거 되게 좀 무서운 일이기도 해요. 이 얘기는 지금 사실은 그죠? 이게 다 스티브 잡스 때문이에요. 결론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게 상시로 트레이싱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게 원격 의료랑 다시 물려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게 설명이 나왔길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백그라운드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는 뭐 이 정도만 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훌륭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어차피 애드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뭐 다른 분들 그냥 질문 더 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 거는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예를 들자면 그래도 뭐 다들 정리를 그래도 나름 예, 아주 깔끔하게 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도 아까 말씀 이런 거는 정리 열심히 하는데 내가 좀 아는 걸 좀 껴넣자. 여기서 껴넣을 수 있는 부분은 뭐겠어요? 아까 의료나 치매에서 배웠던 것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노인 환자들 건강 관리예요. 희귀병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힘들잖아요. 언제 꼴까닥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스마트워치를 다 켜고 있으면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 아직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혈류 측정이나 혈압, 맥박 같은 심장 계통들은 그 정확하고 있고요. 산소 포화도까지 할 수 있는 걸 애플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회사 진짜 무서운 회사예요. 예. 그 비전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꾸준히 가고 있잖아요. 뭐 요즘은 바젤이 얼마나 커졌네, 모델이 무슨 뭐 배터리 시간이 말은 이런 우리가 초보적인 담론을 하고 있는 시절인데 그런 개념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저도 예, 이번에 예, 겨울잠 자기 전에 하나 사고 겨울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농담이라 나도 좀 예, 이걸 좀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거에서 그런 쪽으로 가거나 R&D 쪽으로 가거나 이해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식 개선이면 인식 개선 방안에서 조금 더 뭔가를 가거나 인센티브로 가거나 이런 뭐 뭔가 이런 모호한 거 있으면 내가 좀 뭔가 아는 거를 때려 넣어서 그걸 좀 포인트를 좀 더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준비한 티를 내잖아요. 그냥 요약 정리하는 데만 급급하면 방어하기도 힘들고 면접위원이 뭐 좀 내가 좀 공부한 거니까 잘 모를 테니까 뭐 좀 물어봐 주고 싶어도 뭐가 안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야, 그러니까 다 잘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경우는 내가 좀 아는 거를 끌고 예시라도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좀 약간 핀업을 해서 발표할 때도 좀 많이 쓰시고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런 거는 또 그냥 읽으면 발표하기도 한 아까도 보니까 6분 넘으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잖아요. 7분 못 가죠. 그럴 때 예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뭐 이건은 아니지만 그죠? 뭐 아까 보셔서 의사들 얘기도 껴넣어가지고 아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지방은데 특히 이렇게 하고 뭐 지난해 이랬지만 이런 얘기도 막 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셨죠?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다들 답지든 다 잘 쓰셨어요. 깔끔하게. 이따 나중에 뭐 카페에다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셔가지고 일단 쓰기는 쓰는 구조죠. 이게 다 어려운 얘기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 같은 경우 되게 좋았어요. 예를 들면 확대 정확성 제고 이렇게 제목을 달 때도 여러분 공들여서 좀 다세요. 공들여서 이해하셨죠? 인식해서 이렇게 퉁치지 말고 이렇게 좀 친절하게 기왕에 쓸 거면 그죠? 다음에 강화하면서도 장애 요인 해소 아니 좀 풀었어도 상관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성의예요. 아 이거 뭐가지 열심히 쓰는구나 애들이. 그 다음에 인력 양성 암튼 이렇게 쓰신 것도 좋았고요. 워딩을 되게 잘 쓰셨어요. 다음에 이분도 뭐 요즘 워딩이 좋아요. 정보수 뭐 내용은 다 요약이에요. 요약이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 성의 있게 쓰는가도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도 정보 수집의 용이성을 확보하자. 전문기관 인력 양성,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잡아놓고요. 워딩들을 나름대로 깔끔하게 좀 정리해서 쓰려고 노력하신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냥 뭐 디테일한 부분들 공들여서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 정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다들